네, 뭐 실무적인 것들 검찰 안에서의 그 실무 그게 외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노하우 충만한 하재욱 변호사와의 인터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 경찰이나 검찰에 계류된 사건에 연루된 그 사건 안에서의 그 피의자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검사 생활을 하셨던 그런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조언해 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사건이 와가지고 배당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단계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사 사건화 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소나 고발을 내가 당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소 고발 없이 어떤 뭐 사회 범법 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내서 사건을 이렇게 입건하는 경우, 이게 인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뭐 고소라고 하면 고소인 조사부터 먼저 할 것이고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했냐 고소장에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소인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뭐 혐의가 인정되든 안 되든지 간에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이 의견을 답니다. 의견을 달아서 그러니까 경찰 의견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은 혐의가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그거를 송치를 할 때 기소 의견 송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혐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검사님이 보고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 보면 이 경찰 단계에서는 선임을 안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좀 지켜보자 이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올 때는 이미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든지 그럼 그걸 사실은 뒤바꾸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변호사랑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이게 가면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니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면 누구나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선임료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일이 좀 심각해지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임 약정은 그 사무실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느 쪽에 선임을 한든지 경찰에서 선임을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뭐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물론 대원칙은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는 경찰부터 하니까 돈을 좀 더 달라 라는 변호사님도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는 경찰하고 검찰은 수사 단계라고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경찰 단계에 선임을 하나 검찰 단계에 선임을 하나 선임료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만약에 이게 좀 고소를 내가 당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무튼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최대한 빨리 여러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뭐 자기하고 잘 맞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님하고 선임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럼 뭐 이제 광주 안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 안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궁금한 부분들 당연히 뭐 검사 생활을 하셨던 그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아주 그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광주에 있는 저희는 이제 변호인닷컴은 이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응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안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이 영상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돌발적으로 저희 뭐 항상 대본을 준비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뭐 말씀도 잘 못하실 것 같고 이랬더니 뭐 말씀도 잘하시고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전엔 더 그랬지만 변호사 중에 또 검사 생활 이렇게 하시고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저런 뭐 다 이렇게 덩치가 좋거나 이러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뵙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좀 되게 설렘 마음에서 왔는데 그래서 돌발 질문은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 조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그냥 쉽게 경찰서에 네 그랬어요. 그러고서 도장 찍고 막 그냥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그 조서 잘못 꾸민 거를 수정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조사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제가 직접 이제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변호사 입회를 한 상태에서 조서가 뭐 이상하게 일방적으로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조서를 작성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긴 하지만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나 뭐 검찰청의 뭐 계장님이나 검사님이나 일단 이게 옆에 법률 전문가가 있으니까 조서로 장난을 못 치죠. 조서로 같이 갔을 때 이거 뻔뻔히 아니까 조서로 장난을 못 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입회를 했는데 여기는 가나다라고 했는데 왜 이 건어도로로 적혀 있어 이런 거는 못 봤고 대부분 들어가면은 제가 들어가면 장난 안 쳐요. 장난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가면은 일단 조사 없이 조서를 작성 안 하고 계속 말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그런 실제로 있어요. 그런 많죠. 아직도 많죠. 지금 점점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 경찰들도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고소장이 들어갔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범죄를 파악해서 인지를 하는 경우. 근데 고소장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나 뭐 검찰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오니까 일하기 싫거든. 그거는 뭐 사람 인지상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만 하고 오바를 안 해요. 고소 사건에서는 웬만큼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상대방한테 뭐 백 받아가지고 한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기가 힘든 구조고. 그런데 인지 사건이 되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키운 자식 같은 거예요.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바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 헌팅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게 관련 저기를 조사하고 해봤더니 얘가 분명히 이걸 한 게 맞거든.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증이 가면은 오바라서 너 제대로 이야기해라 뭐 하면서 이제 온갖 구슬리고 협박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방지를 해라. 어떤 판사하고 똑같은 위치와 역량을 가진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직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라고 만든 게 검사라는 제도인데 이게 원래 검사는 그러니까 심판이 돼야 되는데 선수가 돼가지고 본인이 직접 헌팅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계속 무리가 생기고 요즘에 뭐 맨날 검찰제도 개혁이 나오고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인지사건에서는 사람의 심리상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범죄를 밝혀내고 싶은 심정이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사건일수록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 어떤 케이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1시간 동안 저쪽에 그냥
저기 앉아있으라고 그러면서 휴대폰을 또 뺏어버려. 휴대폰도 못 보게 하고 물 먹으려면 뭐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왜 물을 먹고 그래? 화장실 가려고 뭐 이런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래서 그 양반이 그걸 당하고 와서 선임을 해서 이제 다음 조사 때는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부를 수가 없지 이제. 물도 주고 물도 화장실도 주고, 보내고 그런 휴대폰도 안 것도 먹고. 혼자 가면 혼자 가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인지 사건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시의원 뭐 무슨 군의원 뭐 이 사람들한테 뇌물 잡는 거 뭐 이걸 뭐 잡고 싶다라든지 뭐 좋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유 돌발 질문인데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에 인지 무리하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무리하게 안 해서 출세를 못했어요. 무리하게 좀 해야 돼. 무리하게 해야 돼. 왜 지금은 이거 나가면 안 되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적이 나니까. 그것도 좀 실적이 나니까 실적이 나야지. 위에서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나. 근데 마약 조폭 관계 잘. 마약 조폭은 뭐 별로 뭐, 실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 잘하긴 했지만. 잘하긴. 그러니까 그거 근데 그 기본적으로 볼 때 특수통이라는 게 뭐예요? 특수통이라는 게 특수 전담을 여러 번 하면 특수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특수 전담은 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패, 뇌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뇌물 사건. 뭐 그런 게 특수죠.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하는 사건들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시장, 국회의원 이런 뇌물 받았다고 맨날 수사하고 대기업 수사하고 그런 게 이제 특수여서 사건이 이렇게 구치가 크고 한마디로 하면 폼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를 서로 가려고 그러고 그거 특수부로 해서 한 건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한 명을 구속시켰다. 이건 주장창 검사 끝날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1년에 2번씩 본인 스스로 복무평가를 그러니까 위에서도 하지만 내가 6개월 동안 이런 일을 했고 누구를 해서 어떤 구속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우리 형사부 검사들은 뭐냐면 형사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100건 이상씩 배당을 받으니까 그거 처리하느라고 맨날 야근하거든. 맨날 야근해도 생각이 나. 음주운전 내가 거기다 쓰겠어. 음주운전 350건 하고 폭행 사건 200건 처리하고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쓸 말이 없어. 형사부 검사는 백날 고생해도 6개월 후에 쓰려고 하면 뭘 쓸 말이 없어. 머리 극적이다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면서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묵묵히 일하는 그런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 이런 말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이고 근데 사실 형사부 검사 우대는 30년 전부터 나온 소리인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그 검사는 형사부 검사인데 그러니까 그 TV나 영화에서 보는 검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도 부르고 시장도 부르고 이게 그러니까 폼이 나니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검사제도의 본질과 과연 그게 부합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라는 거는 뭐냐 국가의 사법경찰 경찰권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올라오면 이거 잘못됐다. 영장 올라오면 아이고 안 돼. 이거는 이렇게 갖고 영장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영화 보면 왜 그러잖아요. 경찰들 FBI나 이런 애들이 막 수사하면서 이 정도로 검사한테 영장 받겠어?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게 더 본질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꾸로거든. 우리가 특수부 검사들 자기들이 막 수사해놓고 자기들이 영장 그러잖아. 법원에서도 잘 기각 못하고 그렇죠. 저는 혹시 국회의원이나 시장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시의회 의장은 조사를 해봤는데 시의회 의장하고 시장은 안 해본 것 같고 군수는 해봤고. 군수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 그 생활을 하시면서의 그런 활동들은 정말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그 정확하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신문 조서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 선임을 하는 그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과의 그런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하재욱 변호사 사무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 만약에 경찰에서 선임을 하든 뭐 검찰에서 선임을 하든 거의 일반적인 수임료는 비슷하다. 그렇죠. 저희 사무실은 뭐 그거는 그건 이제 고려해 두지 않고 네. 저 뭐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일반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단계에서 선임을 하면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심 재판까지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수사 단계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검찰 처분 단계까지만 하겠다, 법원에서 혹시 재판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다른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약정하기 따라 나뉘고 의뢰인이 먼저 요구할 때도 있고, 저희가 봐서 저희보다는 아무튼 저희는 검찰 단계까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네. 변호사 업계는 병원하고 달리 뭐 기본 수가가 있거나 뭐 그렇죠. 또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약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떤 조사를 임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좋은가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 조사를 받을 때 그냥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사람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그 스탠스를 정하고 가야 돼요. 나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난 무조건 부인 난 아니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뭐 다 자백을 할 건지. 근데 제가 저희 의뢰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자백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자. 화끈하게 하는 게 맞다. 괜히 자백하면서 이만큼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거 드러나면은 쪽팔리기도 하고, 이게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게 보겠냐. 어차피 우리 말을 안 믿어준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백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입장을 잡았으면 계속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관된 태도. 일관된 태도. 물론 일관된 이제 태도. 가다가 중간에 영 아니다 싶으면 이쪽으로 바꾸면 되지만 아무튼 바꿀 수 본인이 있지만, 딱 마음을 정하고 가야 돼요. 자백은 화끈하게, 그리고 스탠스를 먼저 정하고 가자. 부인이면 부인, 아니면 자백 완벽하게 좀 되도록이면 그 선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입회를 들어가다 보면 본인은 부인하겠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변호사가 뭐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이 부인이라면 부인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쪽에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수습합시다. 1분만 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인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그냥 인정합시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맞지. 그 자리에서 바꾸고 이제 뭐 입장을 바꾸고 뭐 검사님한테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돌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변호사는 의뢰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뢰인이 변호사를 약간 좀 못 믿거나 아니면 변호사한테 내가 좀 그 죄를 좀 덜고 싶어서 변호사한테 다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일단 내 변호사한테는 100% 얘기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좋죠. 100%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약간 좀 속이는 사람 있죠. 속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속였어요. 우린 그게 철석같이 믿고 막 의견서도 그렇게 쓰고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아니야. 본인 구속돼 버렸어. 예. 이 사람은 우리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전략을 짜서 본인이 구속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없고 뭐 하다못해 뭐 아무튼 뭐 선임료를 돌려달라고 하든지 뭔가 이제 뭐 이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도 책임이 없고 미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러잖아. 나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진실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거지. 나한테도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변호사가 면책이 돼버린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니 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언을 하고 이게 상황을 같이 조절해가면서 하는 건데. 네, 약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거냐면 변호사에게는 정확하게 보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결국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도 많이 근데 저기 이야기를 숨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좀 창피하기도 그치, 하고. 챙겨요. 좀 약간 그런 면 있거든요. 본인도 창피하기도 그리고 하고. 중요한 건 걱정이 되니까 변호사님 좀 이렇게만 했으면 그럼 좀 나를 구속은 계속 안 되고. 설득을 하려고. 맞아. 변호사를 설득하는 그런 측면도 많으니까. 듣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나는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검사나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게는 정확한 말씀, 정확한 그 사건 경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